혹시 와이프분께서는 창업한다고 했을 때 반대하시진 완전 않으세요? 반대하죠. 왜 잘 다니는 회사 때려치고 뭐 하는 거냐고 지금. 지금도 반대하시나요? 아니요, 지금은 응원을 많이 해줘요. 근데 스타트업을 하는 대표님들은 맞벌이가 필수인 것 같아요. 처음에는 돈 벌기 어렵잖아요, 스타트업. 치트키 같은 거라고 해야 되나? 그래서 스타트업 대표님들에게 필수는 맞벌이다. 많이 힘들죠. 어렵고 하다 보면 상처도 많이 되고 내가 가는 길이 맞나? 라고 하는 걱정도 되게 많죠. 그럴 때마다 제 속에 있는 저한테 물어보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너 잘하고 있어, 너 지금 하고 있는 거 맞아, 그러니까 그냥 해.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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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청자분들한테 간단한 소개 한번 부탁드립니다. 이제 내려서 할까요? 여기서 해요? 네, 그냥 편하게 해주시면. 안녕하세요. 저 프로아이 CEO 20이라고 합니다. 작년에 창업해서 좋은 기회로 이렇게 서울산업경제진흥원에서 하는 서울 창업허브 창동에 입주해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힘이 납니다. 창업 스타트업 대표님들 파이팅 하십시오. 어떤 사업을 하고 계세요, 지금? 저희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하고 있는데요. 저 아이템은 POC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방문 세차를 하는 소상공인들에게 생활편의 구독 플랫폼 서비스를 제공하는 플랫폼을 개발하고 있고요. 회사의 핵심 키워드가 서비스의 이동이에요. 소비자가 이동하는 게 아니라 서비스가 소비자에게 이동해서 생활편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컨셉으로 해서 처음에는 방문 세차, 그리고 나중에는 방문 청소, 그래서 건물이라든지 뭐 호텔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청소할 수 있는 직원 명단 그 메일로 보내셨다 하셨죠?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런 서비스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MVP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는데 6, 7월이면 가동될 수 있는 플랫폼 서비스가 개발될 예정이 있고요. 저희 기다리고 있는 소상공인 세차 사장님들도 한 30여 분 되고요. 그래서 네, 힘내서 파이팅 하십시오. 네, 영상 찍고 있어가지고. 왜 되냐면 여기는 어딘가요? 서울산업경제진흥원의 안에 있는 그 스튜디오 공간이고요. 스타트업 기업들이 회사 소개 영상이라든지 또는 광고 홍보 콘텐츠를 만들어 제작할 수 있는 공간을 되게 다양한 형태로 해서 만들어 놨어요. VR부터 해가지고 저는 이쪽 장비를 잘 모르는데 굉장히 다양하게 다 쓸 수가 있습니다. 누구나 신청하면 쓸 수 있는 건가요? 입주 기업들은 무료로 쓸 수 있고요. 그렇지 않고 입주의 다른 기업들은 비용을 내면 쓸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규모가 어마어마하네요. 네, 왜냐면 서울산업경제진흥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공간이니까요. 혹시 이런 곳은 어떤 사람들이 입주할 수 있는 건가요? 서울산업경제진흥원에서 서울 창업허브와 같은 공간이 창동에만 있는 게 아니라 성수, 마곡, 양재 등등 다양하게 있어요. 그래서 그런 쪽에서 입주를 하는 입주 경진대회를 합니다. 그래서 입주 경진대회에 서류를 내고 서류가 선정이 되면 발표평가를 통해서 이제 선정이 되면 일정 기간, 1년에서 2년 정도 사용할 수 있는 혜택을 좀 주고요. 당연히 사용료는 저렴하겠죠. 그래서 여기에 입주해서 졸업을 하게 되면 이제 졸업증도 또 나오게 되고요. 네, 그런 시스템입니다. 초기에 자본이 풍성하게 있지 않은 스타트업들의 성장을 지원해주는 시스템 속에 있는 공간. 대한민국에 굉장히 많이 있고 잘 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서울산업경제진흥원에서 하는 서울 창업 허브의 이 시스템은 탑 오브 탑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면 당연히 들어오는 데에 입주 선정을 하는 그 심사도 굉장히 서류도 까다롭고 그리고 발표평가도 까다롭습니다. 경쟁률이 되게 세죠. 혹시 막 이런 데 입주하면 비용은 얼마 정도 들까요? 공간에 따라 틀린데요. 연에 한 200에서 250만 원 정도? 9월이나 10월이 되면 또 바우처 지원 사업을 해서 실질적으로는 내는 비용이 거의 안 나오게끔 그렇게 설계가 되어 있어요. 이거는 대한민국 정부에서 그렇게 짜는 거기 때문에 사업에 아이템이 있고 그리고 사업을 하려고 하는 의지와 열정과 비전이 있다면 너가 가지고 있는 계획 속에서, 너가 가지고 있는 열정 속에서, 너가 가지고 있는 패기 속에서 최선을 다해서 해봐라. 결과물들이 나올 수 있도록 나라에서 이렇게 지원을 좀 해줄게 라고 하는 그런 컨셉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은 어떤 촬영 하시나요? 회사 소개하는 촬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주식회사 자블리, 주식회사 크로아이, 지금은 아직 뭐 만들어지지 않았지만 K 솔루션이라고 하는 외국인 유학생들이 만드는 회사, 세 가지 회사의 그 회사 소개와
그리고 비즈니스 모델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는 자리입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이 세 개 회사가 같이 협업해서 시너지를 낼 수 있는 부분에 대한 부분을 좀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쪽에 앉아있는 아주 멋지게 생긴, 착하게 생긴 이탈리아 친구가 K-솔루션이라는 회사의 파이낸셜을 책임지고 있는 친구고요. 그리고 저기 앉아있는 저 친구가 K-솔루션이라고 하는 외국인 유학생 팀의 CEO를 담당하고 있는 친구입니다. 그래서 기획하고 전략까지 하는 친구들. 근데 저희 크로아이는 외국인 유학생들 또는 외국인 근로자들을 위한 플랫폼 서비스를 개발하고 있어서 그들에게 필요한 것들이 무엇이 있는지에 대해서 고민을 하게 됐고, 또 그렇게 고민을 하던 중에 외국인 유학생들로 이루어진 팀이 있다고 해서 그 팀들이 어떤 사업을 계획하고 있고 또 어떻게 앞으로 한국 사회 안에서 펼쳐 나갈 것인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듣고, 그 부분 관련해서 크로아이나 자블리가 함께 시너지를 낼 수 있는 부분이 어떤 것들이 있을까라는 부분을 좀 여기에서 협업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크로아이와 자블리가 외국인 유학생들을 위해서, 그리고 외국인 근로자들을 위해서 비자 행정 서비스, 노무 행정 서비스, 그리고 법률 행정 서비스를 감당할 수 있을 그런 중간에서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는 외국인 친구들을 지금 계속적으로 구인 활동을 하고 있고요. 또한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외국에서 한국으로 들어오려고 하는 유학생들을 송출하는 기관의 어떤 협업을 통해서 애초에 들어올 때부터 외국인 유학생들이 본인이 무엇을 공부할 것인지, 그리고 본인이 어떤 아르바이트를 통해서 수익을 올려서 한국 사회에 적응할 것인지에 대한 맞춤형 라이프 스타일에 대한 제안을 줄 수 있는 플랫폼 서비스를 개발하는 것을 목표로 우즈베키스탄과 그리고 키르기스탄에 저희 지점을 또 만들 계획을 좀 가지고 있고요. 또 아울러서 베트남 쪽에는 한국에 가장 많은 유학생들을 지금 송출하고 있기 때문에 베트남 쪽에서 일본이랑 한국으로 송출하고 있는 그런 어떤 기관과 기업과의 협업을 위해서 또 출장도 좀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 촬영은 얼마나 걸릴 것 같으세요? 저는 오래 걸릴 것 같았는데 우리 외국인 K-솔루션 멤버들이 너무 잘해가지고요. 금방 끝날 것 같은데요? K-솔루션 비즈니스 모델. no! It is true, like, but 질문 몇 개만 해도 될까요? 네. 혹시 가장 좋아하는 한국 음식이 어떤 거세요? my favorite Korean food is doenjanjjigae, but I love 국밥 and also 닭발. I really love spicy food.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간단한 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이제 저는 아크로백이라고 하고요. 우즈베키스탄에서 온 유학생입니다. 가장 좋아하는 음식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비빔밥이고요. 또 하나는 삼계탕이에요. 비빔밥은 되게 바르게 나오고 맛도 맛있고 건강에 좋은 음식이니까 제 비빔밥은 좋아하고요. 제가 지금 여자친구 있는데 여자친구 처음 만났을 때 같이 먹었던 음식이 삼계탕이니까 이제 저희가 한 달에 한두 번씩 삼계탕을 먹습니다. 비빔밥 삼계탕. 오케이. 알가리. 가시죠. 그럼 저희는 이제 어디로 가는 건가요? 크로아이하고 자블리의 그 C레벨들이 일하는 서울여자대학교 안에 있는 오피스로 갑니다. 자블리에 이제 대빵분들을 뵈러 가신. 근데 아무도 없어요. 다 현장에 있고, 가면 빈 공간 저랑 앞으로 빈 공간 있어요. 예. 사무실도 포일에도 있기 때문에 의왕시에 있는 포일 어울림 센터라고. 그럼 의왕시가 본사인 건가요? 아니면? 본사는 서울여자대학교가 본사. 여긴 지점. 그리고 자블리 본사는 포일 어울림 센터. 혹시 와이프분께서는 창업한다고 했을 때 반대하시진 완전 않으세요? 반대하죠. 왜 잘 다니는 회사 때려치고 뭐 하는 거냐고 지금. 지금도 반대하시나요? 아니요. 지금은 응원을 많이 해줘요. 이민이 확정이 된 상황이어서 그래서 미국 영주권이 나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 때문에 가는 건 아니고 애 때문에 가는 건데, 아이가 미국으로 대학을 갔으면 좋겠다라는 엄마의 바람? 뭐 이런 것 때문에 엄마가 미국으로 취직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저는 따라서 영주권이 나온 거죠. 쫓아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업하는데, 스타트업을 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없네요. 그러면 미국 같이 가시는 건가요? 왔다 갔다 해야 되는 거고, 와이프는 그쪽에 이제 병원에 취직했으니까 병원으로 가는 거고. 혹시 그럼 와이프분께서 직업이? 간호사입니다. 사업이 잘 안 돼도 와이프가 그냥 가면은
먹고 살 수 있으니까 이제 부담감이 좀 덜해요. 근데 생각보다 잘 되고 있어가지고 걱정이 많네요. 안 갈까봐. 그럼 더 많이 노력하시겠어요? 성과를 내기 위해서. 아, 저요? 네. 네. 아이한테 이제 좀 뭐라 그러지? 조금이나마 제가 가지고 있는 어떤 사업 아이템 안에서 성공한 아빠의 모습을 보여주고 싶은 비전도 있죠. 그러니까 막 성공이라는 게 막 엄청나게 큰 돈을 벌고 엄청나게 큰 회사를 만들고 이런 게 아니라 쓰러져서 죽고 지쳐서 폐업하는 모습이 아닌 사업의 아이템을 꿋꿋하게 쭉 밀고 끌고 나가서 생존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만으로도 뭐 괜찮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럼 혹시 아드님께서 나중에 스타트업을 창업한다고 한다면은 어떠실 것 같아요? 적극적으로 도와주고 싶어요. 특히 실리콘밸리에서 만약에 한다고 하면 적극적으로 한번 해보라고 얘기해 보고 싶어요. 물론 이제 그렇게 하기 전에 회사에 들어가서 회사의 어떤 경험을 쌓는 것도 되게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일의 우선순위는 분명히 있으니까 그런 걸 밟아서 진행한다고 하면 저는 반대하고 싶은 마음은 없습니다. 처절함을 또 느껴봐야지 사람이 되지 않겠어요? 이사님께서도 영어를 잘하시는 것 같던데 혹시 어디에 유학이나 다녀오신 적 있으세요? 그저 오래전에 대학교 때 캐나다로 교환학생 갔다 온 거 외에는 영어를 사용을 하면서 사회생활을 하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잘 못하고 듣는 거는 어느 정도는 듣는데 말하는 부분은 많이 안 쓰니까 이제 써야 되는데 현업이 바쁘다 보니까 힘드네요, 공부하는 게. 그래서 지금은 제가 이민 갈 마음 별로 없어가지고 공부를 안 합니다. 왜냐하면 사업 잘 될 거니까. 혹시 캐나다에 있는 그러면 얼마나 계셨었나요? 캐나다요. 교환학생 6개월. 그리고 1년은 그냥 아르바이트 하면서 접시도 닦고 지렁이 밭에 들어가서 지렁이도 잡고. 지렁이요? 네. 그때 당시에 지렁이 밭에서 기르더라고요, 지렁이를. 그러면 이제 그걸 깡통 하나에다가 담으면 그때 당시에 이제 70불 정도를 줬어요. 새벽 한 2시에 도착해서 한 5시, 6시까지 이제 그걸 잡는 거죠. 70불이면 되게 유학생한테 큰 돈이거든요. 아르바이트도 해보고. 그리고 그때 당시에는 영어를 공부했다는 생각과 그때 한창 막 머리가 돌아갈 때여서 한국어를 가르치는 파트타임 잡을 교회에서 했었어요. 그때 영어가 제일 많이 늘었던 것 같아요.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왜냐면 그 친구들은 영어를 전문적으로 쓰는 친구들인데 한국말을 못하니까 저한테 알려주는 거죠. 영어를 알려주면 이제 그거 듣고 제가 이제 다시 교정하고 하면서 그때 좀 늘었었는데 그게 20년 된 거니까 이제 당연히 모르겠죠, 잘. 캐나다에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초등학교 1학년, 초등학교 2학년 이 친구들한테 한국어랑 수학을 가르쳤어요. 그때 당시에 저는 수학을 배울 때 구구단을 암기로 외웠거든요. 캐나다는 암기를 안 시키더라고요. 그 친구들은 그냥 암기를 시켜버린 거예요. 한국식으로. 대박 났죠. 애들이 20단까지 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교 가면 2 times 2 하면 2를 2번 더해서 4가 나와야 되는데 저희는 그냥 2는 4 이렇게 나가버리니까 저랑 하고 나서 학교를 가면 막 대답을 하는 거죠. 11 곱하기 11 하면 121이 그냥 딱 이렇게 나오는 이런 11을 11번을 더해서 121이 나와야 되는데 그냥 11 곱하기 11은 121 이런 거 12 곱하기 12는 144 외워서 가르치다 보니까 원리를 모르고 암기시켜버린 거죠. 그래서 되게 히트를 쳤는데 그렇게 가르치면 안 됩니다. 부모님들은 좋아했을 것 같기는 한데. 엄청 좋아했죠. 부모님들은 완전 좋아했어요. 한국어 가르치고 산수 가르치고 이제 점심 먹고 나서 액티비티는 수영 가르치고 수영장을 갔는데 너무 예쁜 누나들 2명이 수영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누나들한테 이쁨을 받으려고 수영을 잘해야겠다 생각이 들어서 수영 열심히 다녔죠, 진짜. 학교 수업은 빠져도 수영장을 안 빠졌습니다. 누나들 중에 지금의 아니요. 사랑도 일도 경험이 많을수록 좋은 것 같습니다. 근데 스타트업을 하는 대표님들은 맞벌이가 필수인 것 같아요. 처음에는 돈 벌기 어렵잖아요, 스타트업. 치트키 같은 거라고 해야 되나? 그래서 스타트업 대표님들에게 필수는 맞벌이다. 초청하고 R&D하고 팁스하고 도약하고 할 거 다 해야죠. 한국 정부에서 가지고 있는 좋은 성장 커리큘럼이 있는데 그거 다 타고 가야죠. 너무 운영 자금이 없으면 그런 것 같아요. 한 사람이 2명, 3명의 몫을 해가면서 세이브를 해가면서 할 수밖에 없는 스타트업이 현실인 것 같고요. 투자자가 봤을 때는 이 회사 되게 괜찮은데? 라는 느낌이 1번 들어야 되는 거고 이 회사 돈 벌 것 같은데? 라는 느낌이 들어야 되는 거고 세 번째는 제 목표이긴 한데 내가 투자 안 하면 다른 사람이 투자할 것 같은데? 라는 느낌이 들게끔 이야기가 되면 참 좋겠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돼서 제가 갖고 있는 지금의 밸류는 이거고 시간이 지나면 밸류는 올라갈 것이고 또 시간이 지나면 또 밸류는 올라갈 것이다. 왜? 우리에게 밸류는 데이터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자부심은 가지고 투자자를 만나고 있고. 이사님께서는 투자를 받고 나면은 어떤 걸 가장 먼저 하실 것 같으세요? 지금은 수준에 맞는 것까지밖에 기술 개발이 안 되는 건데 넥스트 사업에 대한 개발도 염두에 두고 같이 좀 이루어 나가야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한 투자가 이루어질 것 같아요. 혹시 어떤 사람들이 투자를 받는다고 생각하세요? 돈이 될 수 있는 아이템을 가지고 있는 회사. 근데 그게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아이템, 폭발성 있는 아이템. 제가 투자를 해도 그럴 것 같아요. 크로아이나 자블리 같은. 크로아이 같은 회사, 외국 유학생들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우리만 가지고 있게 블록체인화해서 암호화해서 금융 쪽이나 또는 보험 쪽이나 이쪽에 꼭 필요한 이런 쪽에 에너지가 들어가면 실제 그들이 움직이는 돈이 현재 움직이고 있는 3조에서 5조의 돈이 양성 쪽으로 옮겨져 오는 거기 때문에 이쪽으로만 같이 협업이 되고 기여가 된다고 하면은 저 분명히 시너지가 나올 거라고 봐요. 혹시 추후에 글로벌 진출도 생각 중이신가요? 글로벌 진출이라고 하면은 대한민국과 비슷한 나라의 인력 구조를 가지고 있는 노동 생산성 구조를 가지고 있는 그만큼 보수적으로 외국인 글로벌 인력에 대한 어떤 그런 시스템을 갖고 있는 나라들일 건데 일본이나 대만이나 이런 쪽에 부분들이 이제 들어가야겠죠. 이제 그 또한도 되게 보수적일 거라고 좀 보고요.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해외로 지점인을 내는 아웃바운드 형식의 확장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본인들의 역량과 본인들이 한국에 와서 무엇을 할지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대한민국의 도시를 선택하고 대한민국의 대학을 선택해서 유학 올 수 있는 구조가 마련이 돼야지 불법적으로 일을 하지 않고 합법적으로 일할 수 있는 구조가 만들어져서 선순환 구조로 외국인 유학생들의 시스템이 돌아갈 수 있다. 이게 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타겟하고 있는 나라에 저희 지점을 설치를 해서 상담을 통해서 플랫폼에 나오는 정보를 가지고 유학을 보낼 수 있는, 송출해 줄 수 있는 그런 구조것만 잘 만들어줘도 많이 달라질 수 있다고 좀 봐요. 지금은 그냥 등록금 싼데 그냥 많이 뽑아주는데 이런 데 막 오고 있는데 그게 아니라 정말로 이렇게 맞춤형으로 와야 되는 거죠. 이제 서울여대에 거의 다 왔습니다. 안으로 들어갔을 때의 느낌과 밖으로 나와도 느낌이 많이 틀려요. 캠퍼스의 느낌을 느끼면서 일을 하는 스타트업 매력적입니다. 은행, 우체국, 식당, 교내 안에 다 들어와 있다 보니까 인프라가 좋은 것 같아요. 산속에 있어서 공기도 좋고 학생 식당도 있어서 밥값도 싸고 좋습니다. 이게 제 소박한 저희 작업실입니다. 오늘 직원분들은 아무도 없네요. 네, 다 자택. 딱 책상을 봤는데 로또가 제일 눈에 띄는 것 같아요. 로또 맞았어요, 저거. 엿 하나 드실래요? 감사합니다. 당 떨어지면 힘들어서. 엿 먹겠습니다. 이런 걸 다 뽑아 놓으시는군요. 한 달 한 달 시작할 때 그 달에 해야 될 것들 다 뽑아가지고. 월 초마다 항상 이제 K-스타트업에 들어가서 이제 확인을 하시는 거예요. K-스타트업이랑 서울산업경제진흥원, 경기 이비즈 매일 들어가죠. 매일 아침에 들어온 루틴이에요. 자리가 두 자리가 있는데 평소에는 대표님이랑 같이 있는 걸까요? 네, 김영주 이사. 저희 뭐 대표라고는 부르지 않고 김영주 이사. 여기는 제 자리. 아크로백 그 친구는 대전에서 공부하고 있어서 5월 달에 올라와요. 그럼 이제 여기 책상 놓고 여기 자리가 하나 만들어질 거고 CTO로 할 친구를 한 명 뽑았거든요. 그 친구는 이쪽에 자리 하나 더 만들어주고. 그래서 여기는 C레벨 4명만 쓰고 나머지 디자이너 2명이랑 CS 하는 집에서 근무하는 친구들. 자택한다고 일 안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거의 평소에는 얼굴을 못 보겠네요. 매일 소통하죠. 온라인상에서. 아침 9시, 그들이 8시에 나오면 저 8시. 왜냐면 저는 출근 7시 한 15분 정도면 여기 오거든요. 학식을 먹어요. 아침 먹고 여기 들어오면 7시 한 40분. 8시부터 출근하는 사람들 미팅하고 아웃풋에 대해서 전부 다 그냥 다 공유 협업 툴로 해서 다 올려놓기 때문에 본인들이 어떤 일을 얼마만큼 했는지에 대해서 다 나오고 디자이너 같은 경우에는 산출물에 대한 목표가 다 있어요. 주별로. 그럼 주별로 자기가 목표한 바에 대한 산출물을 만들어내면 되고 출근할 이유가 없죠. 그래서 재택해도 충분히 가능하니까. 출근하고 싶다고 하면 출근해도 된다고 얘기했는데 다 자택한답니다. 지금은
스타트업 생태상 그게 다 채용을 다 할 수가 없습니다. 원장님 이제 업무 보시나요? 아니면은 저 투자자 만나러 가야 돼요. 바로 가시나요? 6시까지 가야 되는데 지금 네. 몇 년 가고 있어요. 여기는 입주 기업이 얼마나 돼요? 한 몇? 13개네요. 근데 한번 들어오면 5년 써요. 5년이면은 네, 그게 좋은 것 같아요. 은행 있고, 우체국 있고, 커피숍 있고, 편의점도 있고, 다 있어요. 사무실 바로 앞에 있다 보니까 스타트업 하다 보면은 먹는 게 제일 힘들잖아요. 네. 근데 바로 앞에 있으니까 편해요. 다른 어떤 창업 보육센터 들어가가지고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좋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침에 이렇게 다 먹을 수 있고, 은행이 우체국도 있어요. 그래서 업무 보기 너무 편하고. 진짜 캠퍼스에 들어오면은 나갈 일이 거의 없겠네요. 네, 맞아요. 그게 캠퍼스 안에 있는 창업보육센터의 장점인 것 같아요. 어디 가서 은행 업무 보려고 해도 시간 오래 걸리거든요. 주차해야 되고 뭐 해야 되고 많은데 보육시설 안에 들어와 있다 보니까 별로 그렇게 많이 징빙을 안 해도 되는 거죠. 왜냐면 그냥 서울여자대학교에서 창업경진대에서 입주한 그 계약서 그것만 가지고도 충분히 개런티가 되는 거죠. 와, 써 있는데요. 청년 취업 성공을 응원합니다. 답답하시거나 그럴 때 이렇게 힐링을 하시는군요. 네, 맞습니다. 여기 많이 다닙니다. 많이 힘들죠? 어렵고. 하다 보면 상처도 많이 되고, 내가 가는 길이 맞나라고 하는 걱정도 되게 많죠. 그럴 때마다 제 속에 있는 저한테 물어보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너 잘하고 있어. 너 지금 하고 있는 거 맞아. 그러니까 그냥 해. 라고 제 안에 있는 저에게 제가 얘기를 하고, 이런 마음들이 이제 제가 다시 되살아나면 우리 함께하고 있는 팀원들이나 함께하고 있는 친구들에게 그런 부분을 전달을 해서 다시금 동기부여를 하고 우리 사업에 대한 확신을 또 주고 하는 이 과정이 계속 롤플레이 되는 것 같아요. 2023년 10월 30일 날 창업해서 2024년 4월 26일 지금 이 순간까지 계속 롤플레이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거에 반복되는 것 같고, 그 반복되는 과정 속에서 좋은 결과물이 만들어지고, 또 어느 때는 실패하기도 하고 또 다시 만들어지기도 하고 실패하기도 하고 하는 과정이 반복되면서 아, 이게 스타트업이구나 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전국에서 오늘도 창업을 준비하고 계신 예비 창업가분들, 또는 지금 현재 저와 같이 초기 스타트업을 해서 어렵고 힘든 과정을 겪고 있는 분들에게 지치지 않고 쓰러지지 않고 쭉 할 수 있다라는 그 길 하나만 붙잡고 가도 나중에 분명히 성공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너무 높은 곳을 봐도 답답하고요. 그렇다고 너무 낮은 곳을 봐도 또 답답하거든요. 계단을 올라가듯이 내가 오늘 할 수 있는 일, 내일 할 수 있는 일의 목표를 가지고 하나하나 이루어가면서 하는 게 스타트업인 것 같아요. 정답이 있는 건 아니니까 모두가 다 열심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스타트업 화이팅 한번 외쳐주실래요? 자, 스타트업 화이팅!